경제 동향에서 우리 사회 문제까지 분석하는 경제 트렌드 따라잡기. 한반도 국제 정세와 사회적 현안, 그리고 우리 이웃들의 소소한 이야기를 허심탄회하게 들어보는 단박 인터뷰까지. 함께하는 세상, 오늘은 좀 더 다른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네, 지난 2월 정부는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승격하고 초대 장관으로 박민식 전 의원 임명했습니다. 자, 그런데 창설 62년 만에 승격된 국가보훈부가 최근 독립유공자 서훈에 대한 재검토에 나서겠다고 밝힌 논란이 있는데요. 오늘 이 내용 최유한 시사평론가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평론가님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최유한입니다. 자, 일단 박민식 초대 보훈부 장관이요 언급했던 독립유공자 서훈 재검토에 관련된 이야기, 정확한 발언 어떤 이야기입니까? 페이스북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가짜 독립유공자는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이게 이제 국가유공자가 아니에요. 독립유공자예요. 그러니까 항일운동했다고 무조건 오케이가 아닙니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건설이 아니라 북한 김일성 정권 만든 때 또는 공산주의 혁명의 혈안이었거나 기여한 사람을 독립유공자로 받아들일 대한민국 국민이 누가 있습니까? 라고 언급을 했어요. 예. 그러면서 이미 보훈부는 2일날 보도자료를 내고 북한 정권 수립에 기여했거나 공적조서가 허위로 드러나면 서훈을 박탈하겠다라는 방침까지 발표했습니다. 이러면서 나온 얘기가 손혜원 전 의원의 부친 손영호 선생, 그리고 가짜 광복군 논란이 있었던 고 김원웅 전 광복부 회장의 부모 김군수, 전월수 선생 등이 서훈이 재검토될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요. 독립유공자 서훈으로 인정받지 못했던 죽산 조봉암 선생과 동농 김가진 선생 등을 서훈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자, 어찌 보면 독립유공자에 대한 심사 기준을 좀 바꾸겠다라는 취지로도 들리는데 구체적으로 이걸 어떻게 바꾸겠다는 거죠? 지금 독립유공자 서훈 공적심사위원회 운영 규정을 바꾸겠다는 거예요. 이게 1 공적심사위원회, 제2 공적심사위원회 2심 체제로 운영되는 것을 개정을 통해서 특별분과위를 신설한다, 3심제로 확대한다라는 것이고요. 이 특별분과위에는 그러니까 그 역사학자들 외에도 이 사회, 정치, 법률 등 전문가들도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한다. 이런 방침을 세웠다고 합니다. 네. 2심제에서 3심제로 바꾼다는 거, 그만큼 독립유공자 서훈에 대해서 좀 더 깐깐하게 하겠다, 엄정하게 하겠다라는 취지로 읽히네요. 이게 타 분야 전문가들도 참여할 수 있게 한다는 것 자체가 전문성을 강화한다는 것이고 그만큼 엄정해진다라고 보훈부가 보고 있습니다. 예. 보훈부 의견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좀 이따 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외에도 독립운동가에 대해 포상 기준이 명확해야 한다. 그리고 그동안 독립운동을 인정받지 못했던 외국인 활동, 그리고 자금 지원이나 신사 참배 거부 활동에 대한 기준을 개선한다. 그리고 대국민 공개 검증 절차에 대한 국민들의 참여를 보장한다까지 이야기를 한 겁니다. 예. 자,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보죠. 보훈부에서는 지금 죽산 조봉암 선생 그리고 동농 김가진 선생을 일제강점기 독립운동 행적이 분명함에도 친일 행적 등의 논란 때문에 그동안 독립유공자가 되지 못한 이분들을 예로 들고 있지 않습니까? 조봉암 선생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요. 정말 조봉암 선생은 독립운동으로 말미암아 말도 못할 고난을 겪었습니다. 손가락 7개를 동상으로 잃을 정도로 고난을 겪었는데 이분이 친일 행적을 했다라는 이제 1941년 12월 23일자 조선총독부 기관지인 매일신보에 장병 위로금을 150억 원을 납부했다는 기사가 실렸어요. 이건 확인과 조사가 필요합니다. 지금 돈으로 한 3, 4천만 원을 일본 군에다가 헌금했다라는 것이죠. 예. 이 가볍지 않은 일인데 동시에 조봉암 선생은 1945년 1월에 체포 구금됩니다. 그리고 헌병대에서 헌병사령부 구금 중에 8.15를 맞게 돼요. 그때 여운형 선생 맞이하러 갔다라고 하죠. 네. 그런데 문제는 무엇보다 이 조봉암 선생을 독립유공자 지정을 거부했던 진짜 이유는 그동안 이승만과 대립해서 계속 싸웠고 그 보수 진영의 미움을 받아서 맞섰다라는 점이 그동안 보수 정권들의 평가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이것이 대부분의 의견입니다. 예.
자, 그러면 죽산 조보감 선생에 대한 정부의 이 정부 정책에 대해서는 잠시 뒤에 좀 살펴보기로 하고요. 동농 김가진 선생에 대해서도 한번 짚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동농 김가진 선생은 고종의 총애를 받은 우리나라 예. 최초의 사실상 그 상주하는 외교관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74살의 노구를 이끌고 가족을 다 이끌고 상하이로 망명을 갑니다. 임시정부 고문으로 김자진 장군이 이끌던 군정서 고문으로 일하다 극도의 궁핍 속에서 돌아가시게 됐는데 그래서 상해 임시정부가 국장에 준해서 장례를 치를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아들, 큰아들, 뭐 며느리, 심지어 손자까지 다 국민장인이 애족장에 다 받았는데 당사자가 서운 통보를 8차례에 걸쳐서 보류가 됐어요. 이유는 뭐냐면 일제로부터 받은 남작 수요가 있다, 반납하지 않았다라는 거하고 의병을 탄압했다, 이 두 가지 때문인데 일제 남작 자기 수요는요 고종의 밀명이었습니다. 이토 히로부미 같은 정계 고위 인사들과 약간 가까이 지내면서 무슨 얘기하는지 알아와라 라고 고종의 밀명을 보냈고 밀명을 받았고 그걸로 이제 남작을 받고 거부를 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상하이 망명할 때 조선 총독부가 나 망명할 거니까 가져가라 이럴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고 망명을 갔거든요. 이걸 가지고 트집을 잡은 것도 있고요. 의병 탄압은 매천야록의 잘못된 기록을 가지고 김가진 의병 탄압했다고 단정 지은 거, 이 두 가지거든요. 이 이유는 뭐냐면 사실 이후에 김가진 일가가 군부 정권과 계속 독재 정권에 반정부 활동을 했어요. 예. 친일파한테 서원 주면 안 된다. 아하. 그러니까 보훈처랑 계속 대립하고 충돌을 하니까 그래서 김가진 일가 군사정부 동안은 아예 신청도 안 했다라는 거죠. 네. 자, 평론가님, 문제는 박민식 장관이요 명확하게 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친북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독립유공자로 포상된 사람에 대한 좀 방점이 찍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손혜원 전 의원의 부친 손용우 선생, 예. 광복 후 공산당에서 활동한 이력 때문에 과거 보훈심사에서 6차례 탈락했는데 2018년 문재인 정권 시절에 변경된 심사 기준을 적용받아서 7번째 신청에 독립유공자로 선정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거 재검토하겠다는 것이고, 그러게요. 또 이제 김원웅 전 광복회장의 부모 김군수 전월순 씨 사례는 아예 공적조서가 진위가 이게 이제 가짜로 만들어진 것이다. 이 부분을 재검토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뿐만 아니라 주세죽, 그러니까 박헌영의 전처였죠. 이혼했는데도 전처였는데 여성 항일 단체 근후에 조직했던 주세죽 선생하고 강진석이라고 이명박 정부 시절에 건국훈자 애국장에 출소됐거든요. 알고 보니까 김일성의 외삼촌이더라. 예. 근데 이제 이미 분단되기 전에 이 광복 이전에 돌아가신 독립운동가인데 이게 또 이제 같은 이제 김일성 일가이기 때문에 안 된다라는 것이죠. 예. 이 부분은 다시 또 이야기가 많을 것 같습니다. 자, 평론가님, 끝으로요. 이번에 보훈부의 박민식 장관의 보훈 기준 변경 검토에 대해서 이걸 좀 어떻게 평가를 해야 하면 좋겠습니까? 사실 이번에 조봉암 선생 같은 경우는 이승만 기념관을 같이 언급했어요. 이승만과 같이 언급한 것은 이승만 기념관 건립 반대 여론을 약화하라는 의도가 있다라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고, 지금 1948년 정부 수립을 전후로 한 좌익 활동에 대해서는 토론이 더 필요합니다. 이게 건국 유공자가 아니라 독립 유공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논의가 필요하고, 하여튼 예전의 상황을 지금의 잣대로 볼 수는 없는 상황인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소위 얘기해서 공적심사위원회 물갈이를 하는 거 아니냐라는 의구심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번에 뉴라이트 성향의 정치사회 법률가들이 여기에 공적심사위에 참여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건 다시 한번 이념적인 싸움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한국 사회는 한 번 더 혼란스럽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최유환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